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면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저희가 면접마다 매번 듣는 질문이에요. 근데 매번 같은 답을 하신다면, 매번 어떤 말 하실지 고민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경력직 면접에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면접 진행하시다 보면, 마지막으로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마지막 면접에 인사처럼 이렇게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없습니다 하고 면접을 서둘러 마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마지막 질문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냥 면접이 기존에 큰 포인트 없이 무난하게 마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질문에 따라서 면접이 더 풍성해지고, 대화가 되고, 셀링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마지막 질문을 잘못해서 좋게 쌓았던 인상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지막 질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한번 세 가지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문이 아닌 어필을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면접관이 질문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잘 살려서 나를 어필하는, 내 매력을 어필하는, 나 이 직무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나 이 직무에 이 회사에 정말 입사하고 싶어요. 하는 어필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직무에 정말 입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팁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드려요.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는 물어보실수록 플러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대신에 이익에 대해서는 물어볼수록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해온 트렌드나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만약 입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지치를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아마 계속적인 대화가 될 거예요. 면접관과.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제가 이 전략기획 직무에 입사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입사해서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둬야 될까요? 제가 3개월 동안 어떤 역량을 더 보완해야 될까요? 제가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 직무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를 더 보완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뭐 신사업 직군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저가 A라는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이 산업에 대해서 회사에서 가지고 계신 방향성이라던가 어떤 확장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면 회사 직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 면접이 되게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생각할 때도 이분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이렇게 면접관들한테 들어봤을 때도 이 질문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C레벨분과 식사를 했을 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후보자분이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또한 질문사항이 있어요 할 때 되게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는데 되게 좀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에 정말 입사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느껴져서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반면에 이익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익에 대해서는 질문하실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저 연봉이 얼마예요? 여기 야근은 많이 하나요? 여기 자율출퇴근제인가요? 뭐 이런 부분들, 중식은 제공이 되나요? 뭐 이런 거를 면접관한테 물어보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간혹가다 있긴 하세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 아직 채용이 다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명의 단독 후보자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접도 대부분이거든요. 그 가운데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분은 이런 회사와 직무보다는 그냥 다른 내 복리후생 이익에 더 관심이 많네. 그럼 다른 데서도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연봉, 조금 더 좋은 조건이면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오히려 더 불리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인 그런 질문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 직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데요. 근데 이 가운데 회사가 뭐 엄청 큰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다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뭐 설명하기 어려운 난처한 질문을 한다라던가 그럴 때에는 오히려 그 질문이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되게 많이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새롭게 채용을 하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마지막 질문에 여기 지금 급해서 사람을 뽑는데 또 구조조정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면접관이 들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좋아할 곳이 없겠죠. 또 여기 지금 되게 재무제표가 너무나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른 계열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질문에 톤앤 매너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기업에서 가리고 싶은 부정적인 부분들은 굳이 질문을 하시는 거는 지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질문을 어떻게 셀링 포인트로 제안으로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이 아닌 내 매력을 어필하는 것으로 접근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는 물어보실수록 플러스, 대신에 본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물어보실수록 마이너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도 이제 상대방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좀 약간 영리인이라고 하죠. 건드려서 아픈 부분들은 좀 질문하시는 것에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해 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